네, 네. 1월 5일 탱고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5년도 첫 탱고와 미팅인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김명호 리더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사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 안 했네요. 거제 사업하는 손비정입니다. 김명호 리더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엄소거해가지고.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리더님 소리가 안 들려요. 어, 해줘 보시죠. 네. 들립니다. 어, 소리가 또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어, 그러면, 음수거 해제가 안 되네요. 왜지? 음소거 해지를 했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명 리드님 조금만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그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희 대구에서 25년도 첫 OSR이 했잖아요. 어제 너무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 한 두 분 정도 한번 소감 한번 발표 부탁드릴게요. 처음 어, 루이 어즈 리더님 부탁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류호주입니다. 예, 갔다 오신 분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지 조금, 약간 얼굴이 조금 부었는데, 예, 제 어제 OSR, 첫, 첫 강의가 표동현 리더님, 표동현 차장님, 부장님 강의였는데, 25년도 트렌드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고명한 작가님 강의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매일매일을 쌓아가야지 그게 나의 미래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었습니다. 내가 그 되고 싶은 모습을 정해놓고 아니면 매일매일 하는 그 모습 행위가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하는 매일의 행위가 나를 그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아서 진짜 탱크화를 성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니온니드님, 어제 그 소비자분도 한 분 모시고 오셨잖아요. 니온니드님 감동 후기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윤입니다. 어제 그 OSR 소감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네.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OSR 때 제가 이제 혼자서 포항에서 운전해서 대구를 가서 OSR을 듣다 보니까, 어, 다음번에는 제가 꼭 혼자 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번 OSR에 참석하게 됐는데, 어쨌든 거제에서도 파트너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혼자 가지 않고 또 파트너랑 현재 리더님이랑 함께 가서 OSR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되게 스스로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고명한 작가님의 이야기 좋은 말씀 중에서 이제 저의 미래를 이제 관찰하고 온 계기가 된 OSR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럼 우리 탱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각자의 그 발표 시간을 조금
제대로 지켜서 좀 발표해 주시면 우리가 또 10시까지 좀 제대로 맞추어서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시간을 엄숙하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저네요. 제가 어머니에서 제가 내 발표 첫 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오늘 어머니는 지효섭 대표님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그 소비자들이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게 쉽게 저의 언어로 풀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나름 쉽게 푼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참 못 알아듣는 부분이 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딱 한번 공유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되었을까요? 네. 네. 이게 피마스 기술이잖아요. 제 변을 시뮬레이션 해서 1번부터 6번 중에 뭘 먹으면 여기 유전자가 다양해지면서 좋은 대사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이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전 세계에서 이 마이랩이 유일하면서 이 기술이 피마스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제 변을 제출하면 여러 개로 나누어 이렇게 칸칸이 이게 92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칸칸이 이렇게 넣어서 이 칸칸이 이 변을 똥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변이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게 착각을 좀 일으킨다고 해요. 내가 똥의 입장입니다. 내가 똥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대장 안으로 들어온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기술이 이 생체 내랑 유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생체 유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1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많이 거쳤고, 그래서 이 피마스 기술이 나온 건데, 여기다가 1번에서 6번을 넣어보고, 결국은 이게 발효를 시켜보고, 그리고 이 16시간 후에 이 상태를 확인해서 나한테 맞는 이 솔루션인 추천 번호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 바깥에 가서 우리 소비자에게 설명하면 갸우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많이 들어봐서 이게 이해가 가지만, 근데 여기 강의에서 지요셉 대표님이 이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이게 개인 맞춤형 항암제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간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를 꺼내가지고 연구실에 이렇게 쭉 깐대요. 그러면 이 암세포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왔는데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네? 이러면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암세포가 몸 안에 있을 때에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항암제가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이 많은 종류의 항암제를 종류별로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 암세포가 제일 많이 죽는지 보고 그 항암제를 맞춤형으로 주는 건데 이것이 우리 마이랩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이 항암제 치료 쪽에서는 이게 가장 최신형 3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음, 저도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루마티스 때문에 포직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굉장히 돈이 비싼데, 이제 표적 항암제를 넘어서서 그 표적 항암제도 내한테 맞춤 표적 항암제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피마스 기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항암에 뭐 예를 들면 간암이든 위암이든 암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고객이 굉장히 잘 알아들을 거란 생각에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팀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객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제품 감독 사례네. 송희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예,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제품 감동 사례는요, 지금 저희가 굿모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인데, 제가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OKR 시작하면서 굿모닝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게 계속 쭉 하다 보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맨 처음엔 효과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효과가 미미하게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좀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는 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11월 달, 작년 이제 11월 15일 날 제가 인바디를 찍었을 때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장 지방도 되게 많고 체지방이랑 체지방률이 되게 많아요. 표준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뭐지, OKR을 하면서 힘든데도 제가 이게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니까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을 때 제가 다시 인바디를 됐을 때 제가 그 운동도 지금 라이더를 안 타고 있는 경우였고 했는데 골격근이랑 체지방률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때문에 혹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건강의 길 찾아가는 굿모닝이라 뉴트리션 있잖아요. 거기서 건강의 장소에서는 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질병 해방이 되고 감속도 노화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 뉴트리션 이게 건강 신호등에 대해서도 맞춤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굿모닝이 들어가는데 생활 습관과 성형의 시작이 디톡스가 저희가 물,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맞추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빠지지 했을 때 보니까는 건강 생활 습관 및 환경에서 개인별이 최적화됐을 경우에는 영양이랑 수면, 운동, 정서, 건강, 물, 공기, 햇빛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빠진 게 수면이 잘 안 됐던 경우였던 것 같더라고요. 수면이 제가 지금 OKR 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달리고 있다 보니까는 좀 일찍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OKR 하기 전에는 좀 밤을 이제 뭐 12시, 1시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 굿모닝을 하더라도 자꾸 체지방도 안 빠지고 골격계도 안 늘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잠깐 진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가 보니까는 제가 개인별 최적화를 이거를 좀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돼야 이게 내 몸에 흡수가 좀 잘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걸 굿모닝에서 이렇게 됐지만, 사례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 몸무게를 못 가리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 지금 이게 인바디 결과예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3개월 동안 제가 이거를 엄마 보고 찍어 놓자 해가지고 찍었는 경우인데, 이제 작년 8월 달에 찍었을 때는 몸무게랑 이제 그 뭐죠? 골격근이나 체지방률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랑 3개월 뒤에 찍었을 때 몸무게도 늘지만은 이제 근력과 이제 체지방률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몸무게가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모르보니까는 옷을 그냥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고 8월달 찍은 우리는 몸이 좀 가볍잖아요, 옷이. 그래서 또 이제 또 아침에 새벽에 나가시고 밤 9시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운동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직원분들도 도대체 어머니 혹시 무슨 운동을 하셨길래 이제 골격근이 올라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당당히 운동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아메이 프로틴을 먹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무게가 늘고 일단은 골격근도 늘고 체지방이 률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저희 엄마는 이제 그냥 프로틴만 드시고 계시거든요. 유산균은 안 드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살만 조금 빠지면 효과가 확실히 더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역할이 많잖아요. 우리가 굿모닝 하면서 역할만 잘 해도 피부도 좋아지고 손도 발도 머리카락도 깨끗해지니까 같이 굿모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결국은 우리가 영양과 근육과 잠이네요. 운동과 잠이네요. 그죠?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체지방도 줄고 근육도 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데몬 있겠습니다. 박니온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뒤쪽 타임에 좀 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네네. 아, 제가, 그러면 제품 강의부터 할게요. 네. 제품 강의 아티스트리 류제술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제가 이거,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아티스트리 준비하기는 했지만, 요즘 제가 가장 조금 제품 아티스트리를 감동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홈할 때도 제품을 활용하면서 와 진짜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더 피부 구조학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브랜드를 안내해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제 마음만큼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전달해 볼게요. 저희 피부가 진짜 얇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0.2mm에서 0.4mm 정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두께가 A4 용지보다 더 얇아요. 그런데 이 얇은 그 피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층들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표피층이고요. 그 각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탄력이 떨어졌네, 뭐 약간 이렇게 주름이 졌네 하는 그 부분은 진피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가 피하 조직,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는 세 구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눈에 딱 맞닥뜨리는 피부의 표면이 각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각질 밑에는 되게 이렇게 표피층 그 부분 안에 신진대사가 되게 이렇게 기저면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오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고 또 올라오고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고 또 점점 자라서 완벽한 세포 모양이 되면서 수분이 줄어들고 또 죽은 세포가 되고 이런 신진대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우리 그 맨 위에 육안으로 보는 게 이제 각질층에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이제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영양소가 말단 기관까지 공급이 될 때 이제 피부에 오는 건데 이때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 그다음에 정맥을 통해서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그 혈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진피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피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세포가 표피층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는 그때 이 기저층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맨 밑에 있는 층에서 이제 영양분을 받아서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국층이라고 하는 이때 세포가 만들어지고 가립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분이 촉촉해지면서 이제 그 다음 층으로 이제 점점 말라져 가면서 이제 각질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상에서는 투명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투명층이 없습니다. 투명층은 그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욕탕에서 물 이렇게 담궈 있었을 때 나오게 되면 두툼하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그게 이 투명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 얼굴에는요, 이 층들이 이제 세포가 반복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각하주기라고 해서 보통 건강한 피부는 28일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 순환이 되는 부분이 결국 신진대사가 이렇게 잘 되면 28일마다 이제 노화된 각질이 떨어지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에는 또 물리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우리 피부에 보호해주는 장치가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게 천년 피지막이라고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얼굴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우리 그 얼굴에 모공 있잖아요. 이 모공에 조그마한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해부 쪽에 나면은 머리카락이 좀 더 굵으면서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피부 전체에는 얇고 아주 자그마한 솜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공에 피지선이 발달이 되면서 그 피지, 기름이 올라오죠. 이렇게 노란 색깔 기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막 열을 내거나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럼 그 머리카락 옆에 이 모공 옆에 보면은 땀샘이라고 하는 한선 땀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와 땀샘이 합쳐졌을 때 각칠층에서 피지 보호막으로 이제 생기는 천년 피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H가 4.5에서 5.5의 이 약산성을 띠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약산성이니까 뭐 박테리아라던가 바이러스의 이런 공격들을 막아주는 외부 물질로부터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던가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막는 부분이 이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 피지막인 거죠. 그래서 클렌징을 하실 때에는 꼭 약산성 클렌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피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좋은 제품 써야 되지 할 때 진짜 1번이 약산성 제품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아까 각질층 자기 이제 한 20대부터는 이게 노화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40쯤 되면은 각질층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가 약간 이제 각질 스크럽 같은 거를 하는데 물리적인 힘을 과하는 거는 피부에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피부는 무조건 특히 얼굴은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압박을 가한다거나 빡빡 문지른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각질층뿐만이 아니라 가립층 뭐 이런 층들이 일부 손상을 가기 때문에 화끈거리거나 피부가 얇아지거나 예민한 피부로 만들어지면서 막 붉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클렌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 요즘 우리 디바이스도 있지만 미세모 있는 부분들로 상당히 부드럽게 자극이 되지 않게끔 클렌징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그 보호막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그 자외선까지는 차단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거의 80% 이상이 활성산소로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UVA라고 하는 부분이 진피층까지 자외선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UVA로 그 표기가 되어 있는 우리 그 자외선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요, 그 피지막을 그 막아주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 기저층의 세포 중에서 멜라노사이트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거든요. 이 멜라닌 색소를 분출해주는 세포인데, 얘네들이 옆에 있는 일반적인 세포들한테도 이제 그 먹물을
받치워가지고 자외선 A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탁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피부 표면에 보이는 김이나 잡티가 생기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인데 방어작용으로 보이지만 이제 새까맣게 눈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안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이 멜라노사이트가 활성시키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가 맑게 보이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이 차단제를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약산성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1번 지키시고 선크림 지키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질 제거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흡수시키는 부분에 엄청 중요한데요. 탈락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제품을 바른다고 해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땅에 마른 낙엽이 막 엄청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비가 내리면 낙엽들이 다 흡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스며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각질층이 다 머금고 그 위에는 표면적으로는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진피층까지 들어갈 그 아예 시도조차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가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각질층 아래 있는 유극층이나 가립층이 같은 경우는 세포가 굉장히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탱탱하면서 우리가 되게 생기 있어 보인다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수분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영양이 공급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위에서는 발라주는데 이거 발라준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은 이 피하 조직, 우리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와주는 물 마시는 습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뭐 몸에 에너지 우리 지금 다 뭐 다 쓰고 영양도 그렇잖아요. 다 쓰고 나서 뭐 생명이나 뭐 면역이나 어디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말단인 뭐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시키지 내가 내 몸이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건강 상태를 머리카락이나 피부만 봐도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건강 관리가 되는지를 건강한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좀 육안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좀 발라준다 할 때는 수분을 이 안까지 충분히 넣어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미 1차적으로 천년 피지막이 그 중간 이 지금 피지막이 막이기 때문에 막아주는 데다가 또 여기 과립층쯤 보면요 그 수분 그 내려오는 부분에 저지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투명층 자체가 우리 그 얼굴에 자체 없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혹시나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한 번 더 막으로 보호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몸속에 수분이 계속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리포솜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야 그 저지막이라는 걸 뚫고 그다음에 얼굴에 있는 그 진피층 기저층 진피층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기술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피부 밑에 있는 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까 유해한 이런 활성산소들이 피부 세포를 다니다 보면은 항산화 성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항산화 성분은 이제 뭐 피부를 떠나서 우리가 과일 껍질에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예쁜 색깔들, 내가 이제 식물들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햇볕 아래 30분 서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막 그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강한 항산화 물질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겉표면이 딱딱하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부드러운 그 과즙보다는
겉에가 딱딱하고 좀 더 색깔이 강하게 나오는 그게 황산화 물질을 뿜어낸 결과인데 우리가 보통 껍질을 깎아서 먹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더블 X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럼 피부에도 이런 황산화 성분들을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얼굴에 발라줄 때 그럼 그런 제품을 바른다면 진짜 좋겠죠. 그럼 이 항산화 성분이 있는 부분들이 이 표피층에 들어가서 천년 피지 보호막을 보호해 주는 거,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진피층까지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이제 이 진피층에 이제 또 건강하게 하는 부분이 이 진피층 같은 경우는 망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상 구조라면 우리 그 뭐죠? 그물, 뭐 침대로 보셔도 좋고요. 그럼 침대의 스프링 같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묶어주는 부분을 이제 엘라스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조여주는 부분이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침대 스프링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주게 되면은 탄력이라든가 뭐 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먹거리나 또는 어떤 생활 패턴들로 인해서 이 진피층이 그 망상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은 특히 가장 큰 게 자외선이 이 진피층까지 들어갔을 때는 많이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회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콜라겐 좋더라 하고 먹는다고 해서 흡수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화기관을 거쳐서 다 쓰고 맨 끝에 피부까지 넘어온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통해서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 이 그 콜라겐과 이 망상 구조 안에 들어가는 요 진피층에는 결국은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의 가장 작은 구조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충분한 식사를 하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콜라겐 아미노산에서는 우리가 이걸 합성시키려고 할 때 비타민 C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면은 이 콜라겐 합성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과일 드시거나 또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비타민 C를 발랐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이제 또 그 피부에서 이제 신호 물질 호르몬처럼 콜라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성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는 어떤 뭐 효소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호르몬 같은 이런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비타민 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A도 피부에 좋다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끊어졌나요? 아닌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고 나면은, 이 원리를 좀 알고 나면은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라고 하는 건 일단 클렌징 가장 중요하면서 자극이 덜 되고 또 물리적인 힘을 좀 가하는 거는 빼고 약산성 제품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황산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비타민 C, 특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그리고 진피층의 그 망상 구조에 아미노산, 그 콜라겐과 비타민 C가 만나는 게 정말 그 중요하잖아요. 그때 가장 작은 입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이고 그런 어떤 호르몬 어떤 부분에 비타민의 가장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A까지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을 조금 안내를 하자면,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은 이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이미 제품 자체가, 영양, 우리 아까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뉴트리라이트의 영양제에 들어가는 그 영양소로 만들어진 원료입니다. 아까 수분 얘기할 때도 정말 중요했던 이 리포점에 대해서도 잠시 안내를 하자면요. 리포점은 이 미세한 주머니 형태의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운반체인데요. 이 리포점의 인지질 그 이중층 구조가 피부 각층의 지질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에 용이한 부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리포점 내부에 담긴 유효 성분이 피부 길을 따라서 그 수분기를 따라 가지고 깊숙하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 내 몸에 뭔가 흡수시키는 거는 우리가 떻게 보면 역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을 아이러니하게 이 유효 성분을 흡수한 부분을 깊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이게 효과적으로 많이 넓게 알려진 방법이고 특히 우리 유티리 저기 아티스트리 제품에는 이런 리포전 공법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이토포스 피부 영양소라고 광채와 진정시키는 거, 또 황산화, 아까 황산화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부 정화, 탄력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그 영양소들이 우리 유티리 농법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식물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대표적인 영양소가 화이트 치아시드, 아세로라 체리, 그리고 스피니치 석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 양쪽으로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물 들이 원료가 부원료로 들어갑니다. 뭐 블랙베리라든가 또는 아세로라 체리나 여기 있죠 워터멜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부원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티스트리 클린뷰티라고 미래를 위한 정직한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이 철학에 대해서도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원료와 제품의 개발 과정에 연구 이 테스트하는 부분에 동물이나 이런 동물성 원료나 동물 유래 성분들은 교차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 배제해서 교차 오염을 배제해가지고 비건 소사이언티 인증을 획득하고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다라는 이런 거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경제적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에너지 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피부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아서 그냥 대부분 이런 제품을 쓴다. 저는 확실히 이 아티스트리의 이 이름이나 이렇게 내놓은 걸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20대인데도 피부 관리를 좀 잘 이렇게 서툴러서 잘 못했을 때 탄력도가 떨어지고 또는 모공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다던가 좀 트러블이 문제가 된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대라기보다는 이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정확하게 솔루션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BC 센터에 가셔가지고 꼭 자기 피부 측정을 하셔서 솔루션을 받아 보시면은 내가 나이는 되게 어리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조금 고가 라인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고 쓰시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안내받는 것 같아요. 저 확신을 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밍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탄력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뉴일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그리고 밸런싱 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패턴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제가 하나 안내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최근에 1일 1팩을 하면서 그 매일 팩을 하는데요. 진, 뭐 오일을 써서 좋다, 뭐 비타민 C 써서 좋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수분감을 계속 가지면서 클렌징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일 1팩을 해야 되니까 클렌징을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기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아티스트리가 트러블이 잘 안 나니까 세안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클렌징을 하고 그 특히 프로틴 팩 있잖아요. 우리 단백질 팩이요. 그거 하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꼭 보톡스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원리가 이게 얼마나 지금 피층까지 내려가면 여기가 완전히 뽕긋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놓고 그 나머지 그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훑으면요. 쭉 짜면은
또 흠뻑 바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 3일 뒤에 그 비닐팩에 남아있는 그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더마소니 기계로 한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들어가지 하는데 쑥 다 들어가면요. 진짜 뽕긋하면서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피부 모공이나 이런 게 줄고 이렇게 뽕긋한 걸 보니까 다시 한번 ABC 센터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티스트리의 구조와 함께 한번 좀 안내를 해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루이스미님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 에비센터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간절해지네요. 네, 다음은 박니온 리더님, 대본 준비되었을까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윤입니다. 저는 오늘, 마침 잘 앞에서 아티스트리 또 강의를 해주셨듯이 제가 히알루론산, 비타민C 히알루론산 대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과가 이 갈변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과가 요즘에 갈변이 좀 잘 안 되는 사과 품종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확연하게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사과는 이제 이 껍질이 어 좋은 성분이 많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 속살을 이 껍질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라고 왜 껍질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를 자르면 이 속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라 놓으면 조금만 지나도 사실은 사과는 갈변이 너무 심해서 어디 이제 잘라가지고 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갈변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 사과의 속살을 우리 피부로 생각했을 때, 바깥에 뭐, 어, 유해 환경이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같은 것들로 인해서 피부에 안 좋은 이런 그 유해 환경들이 노화를 시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세포가 산화되면서 노화가 우리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데 이 사과도 사실은 보이시면 제가 한쪽에는 이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미리 발라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발라뒀는데 조금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한쪽 면이 이 사과 품종 자체가 갈변이 심하게 되질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갈변되는 게 조금 보이고 약간 이제 수분이 많이 없어지고 쪼글쪼글한 게 좀 보이시나요? 이쪽 면이 제가 이쪽 면에다 히알루론산을 미리 발라뒀고요. 여기가 이제 그냥 우리 공기 중에 모든 그 공기를 받으면서 산화가 진행이 된 사과거든요. 하루 종일 사실은 놔둬야지 이게 조금 그래도 표시가 화면상에 많이 날 텐데 얘가 제가 오래 놔두지는 않아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산화되는 피부에 이렇게 우리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발라두면, 산화가 덜 되고 있다는 거를 이 사과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산화된 이쪽 면에도 제가 비타민C 히알루론산 한번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그럼 발라볼게요. 쪼글쪼글하고 갈변되어 있던 부분이 옆에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얘가 발라주면 이렇게 조금 돌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약간 갈변되고 쪼글쪼글했던 게 다시 수분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다시 조금 돌아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을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바르거든요. 제 피부 관리하는데 저는 티스트리 쓰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저는 아티스트리 한 3년 쓰고 나서부터 피부 좋단 말을 그냥 당연시 이렇게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전 비타민C 히알루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강의에서도 이 진피층까지 우리가 흡수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타민C, 이 히알루론산이랑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주고, 그 히알루론산이 아까 우리 진피층에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이렇게 탄탄하게 서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빠지면서 무너지면서 주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히알루론산이 안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얘가 하나가 빠지더라도 수분이라는 이 히알루론산이 팽팽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름도 잘 안 생기는 거고 우리 피부가 탱탱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이 히알루론산을 꼭 매일매일 써야 된다라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대본을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온현님, 사과 갈변이 잘 안 돼서, 어, 너무 그래도 눈에 보이게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강의 있겠습니다. 이상훈 리더님 사업 설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연이 됐다, 그죠? 자, 후딱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너트앤 볼트라고 하죠.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6주차, 여섯 번째 사업 설명 STP가 되겠습니다. 쇼더 플랜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를 공부하고, 그리고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꿈을 가꾸고요. 그 꿈에 일정을 잡아서 목표를 세우게 되죠. 목표가 세우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떤 성장을 해 나갈 거야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명단을 작성합니다. 명단 작성이라는 것은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사업을 같이 할, 또 내 사업에 같이 소비를 함께 할, 공동 구매할 분들이 누군지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략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명단이 작성이 되면 다섯 번째 그 명단을 3개월 이내에 소진하는 만남과 초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남과 초대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이 어떤 일이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우리 제품은 어떤 게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 설명은 사업 파트너와 소비자를 찾기 위한 사업자들의 필수 항목입니다. 우리 아메이는 회원가입만 하게 되면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소비를 하면서 당연히 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분이 안 생기죠. 근데 사업자라면 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소비자와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는 그냥 물건만 쓰면 되는 거고 좋은 물건 같이 쓰면 같이 친구들이나 알려서 같이 쓰면 되는 게 소비자인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나는 이런 물건을 쓰면서 너무 좋았어. 그거를 니한테 알려주고 네가 이걸 쓰면 이렇게 좋아. 그리고 이게 이러이러한 돈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면 내가 결국엔 자산 사업가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업자가 하는 일이다. 소비자와 다르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들기 위한 씨 뿌리기 작업입니다. 자, 내가 알린다고 해서 그분이 다 하진 않겠죠, 사업을. 예, 특히 아메이 사업은 미리 씨를 뿌려놓고 그 씨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네가 내 마트에서 같이 물건을 공동 구매하자. 그리고 써보니까 이런 거 어땠어? 서로 제품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괜찮았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나랑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같이 구매해서 사용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의 매출이 잡히고 그 매출에 대해서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초기에 명단이 막 작성이 되면 10-10-10이라는 걸 하는데요. 10-10-10이 뭐냐면 한 달에 10번 사업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0번 10-10-10을 30번을 사업 설명을 초기에 다 한다는 그죠? 그 10명에 대해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5명은 그럼 알았어. 근데 나는 지금 한 일도 바쁘고 하니까 물건만 쓸게. 라고 해서 단순 소비자가 나올 거고요. 3명 정도는 나 그거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 그럼 네가 한다면 내 앞으로 니랑 같이 회원가입을 해서 같이 잘 써볼게. 그리고 내가 쓸 때 이런 제품들이 샴푸를 썼는데 탈모 샴푸 썼더니 머리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좋아졌어. 라는 감동을 공유하는 A형 소비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반드시, 나도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로, 부업으로 내 집 하는 일을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니야. 나 뭔가 지금 사업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어. 라는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연히 우리 시스템을 안내하고요. 우리 시스템에 성장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림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암회에서 강력한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에 초대하시는 자, 쇼드 플랜,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의 핵심 내용은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 내가 사업 설명할 때 가장 처음 시작은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메이는 다단계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가 왜 다단계를 해? 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메이를 이러이러한 걸로 난 아메이를 해. 그래서 니도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을 거야.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는 정말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그냥 유령 회사가 아닌지, 그냥 지면으로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와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소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 아이템들, 우린 생필품이긴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이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제품 강의를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저희들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우리 제품은 각각이 다 세계 1등 제품들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얘기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말하는 다단계라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익 구조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에 사람이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 반드시 자기가 했는 몫에 대해서 내가 소비하고 알린 부분에 대해서 광고 선전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자의 몫만큼을 이렇게 나눠 가지기에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수익 구조.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 회사도 좋고 제품도 너무 좋고 수익 구조도 너무 정당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부업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찾는다면 이만한 사업이 없어라고 나랑 같이 하자. 우리 팀과 같이 하자. 라는 프로포즈를 여기 STP에서 하게 됩니다. 자, 사업 설명이 목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업 설명하면 바로 사업자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요구합니다. 니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아메이를 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한데, 그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상대의 그분에 대한 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선입견을 제기해준다. 그리고 소비자 혜택과 사업의 비전을 보여준다. 요즘 특히나 비전 보너스나 비전 트립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드림 시스템, 강력한 우리 성공 시스템이 있죠. 그것과 우리 팀원들, 지금 우리가 계신 모든 분들을 프로모션하고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만날 약속을 잡는 게 사업 설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나도 어떤 뭔가 가슴속 간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깨워주기만 하면 가능하된다. 자, 사업 설명 시트는 우리가 했던 지금 손재모 리더님의 어떤 시트를 쓰고 있고요. 성공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8단계로 촘촘하게 정말 알토란 같이 하나하나 찝어서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이 요 텐코어 시스템이죠. 4단계에 해당이 되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촘촘히 있고 나의 성장을 해갈수록 그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고 사파이어, 고 SP 스쿨, 고 사파이어 스쿨, 고 에메랄드 스쿨, 고 다이몬드 스쿨까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 활용만 하면 된다. 자, 사업 설명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가장 좋습니다. 내가 아는, 본인이 아는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업 설명이 가장 담직하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공부가 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안 될 때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폰서가 가서 또 그분을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STP에 필요한 것들을 회사 소개부터 제품까지 쭉 이렇게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같이 듣고 있으면서 사업 설명에 대한 학습도 되고 방법도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횟수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사업자를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단지 내가 명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명단을 가지고서 한 달에 10번의 사업 설명을 3개월 동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성장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 3개월 안에 이 10을 다 마무리 지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 설명한 거 이것만으로 소비자 사업자를 구분해서 사업 설명해보면 이분이 반응이 인상이 별로 편하지 않았어. 근데 이분은 속으로는 그런 건지 몰랐는데 이 사업으로 괜찮네라고 하는데도 왠지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아서 얼굴이 편치 않았던 이유로 내가 사업 설명한 그 사람이 이거는 이 사람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갑다라고 미리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그냥 사업 설명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한 이후에 하루나 이틀 이내에는 반드시 만나서 팔로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2가지의 사업 설명,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너체인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라는 12가지의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중간 6번째 오늘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오늘 시간 마치시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한번 공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김명호 리더님 혹시 지금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하면, 저희 그 12월 달에 DBC 수료를 하시고,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탱고와 미팅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김명호 리더님, 아니, 안 되시나 보네요. 네. 리더님 안 되시나 보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지사항 부탁드립니다.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보람입니다. 네. 네, 1월 둘째 주 이제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남아있는 프로모션이고요. 이제 다가오는 이제 모레죠. 화요일 날 우리 엔자임 바이옴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목요일 날 또 우리 전동 칫솔 프로모션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스템으로는 화요일 날 OM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제품 교육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굿모닝과 스위치온 다이어트, 박미나 리더님께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가, 그러니까 매달, 거의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요렇게 각 지역마다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가까운 또 창원이 목요일 날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분당, 또 수요일은 대전, 목요일은 울산, 대구, 창원, 그리고 금요일은 제주,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가까운 또 지역에서 열리는 스페셜
데이에 좀 참석을 하시면 오프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원데이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다가온 토요일 날 DBC 1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다이아몬드 이상훈 스포츠님 예, 부탁드립니다. 다시 접니다. 자, 오늘 우리 그 1월 첫 번째 DBC란다. 우리 탱코아 미팅인데요. 우리 2025년 1월 시작하면서 어제 OSR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OSR의 그 열정, 열기, 그런 현장감을 진짜 어떻게 전달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바로 그 하이라이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시 보면서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명한 작가이면서 또 강사시죠. 그분의 어떤 그 2025년 복을 막 주던데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 복을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 아니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희들이 복을 줬는데 저는 양껏 받았습니다. 2025년 정말 우리 새해 회계연도 우리 한국 회계연도죠.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어제 OSR 바로 전에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본사의 영업 부장이라는 영업 부장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실적 브리핑이 있었는데, 4월까지, 4개월간, 그러니까 4개월간, 9, 10, 11, 12, 12월, 2024 회계연도에, 아메 회계연도 4개월 동안 한국 아메이가 1.6% 성장을 했답니다. 근데, 이글 드림이 6.5%를 성장했어요. 지난 1월 달에, 2월 달에 우리 하면서, 그때 성장률이, 한국 아메이가 6%였고, 우리 이글 드림이 9.6%인 걸 했었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4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좀 떨어졌겠죠. 그런데도 이글드림이 지금 한국암의 전체 매출을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굉장히 칭찬과 앞으로 더 좀 리딩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글 드림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바이크도 전체 매출 50% 이상을 차지했고 1, 2, 3, 4월 합계 토탈에서도 이글 드림이 가장 많은 지금 한국암의 평균 1.6%의 4배인 6.5%를 이글 드림이 상회해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인 우리 한국아메이 그룹에서 가장 크게 지금 성장해 나오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성장해 나오고 있는 그룹이 우리 이글드림 그룹이다라고 해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글드림이 매출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매출이 안 올라가는데 뭐가 좋아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글드림 그룹이 매출이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와시는 이 교육비가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교육비는 매출 대비 0.5%가 배당이 되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초청 강사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OSR이나 이런 큰 행사들도 2월 22일 되면 또 큰 행사가 또 일어나죠.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교육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이제 본사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드림과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드림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우리한테도 이런 어떤 기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진국이 되면 우리 개인 국민들이 좋아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인프라가 좋아진다. 그래서 편리해지고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들 그룹 매출이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 우리가 사업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편해진다. 자, 그렇지만 우리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의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올해 이제 조금 더라기보다는 이제 2025년 새로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때 우리 같은 자영업자, 독립사업가들은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힘들 때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공부한 사업 설명 부분을 많이 해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사업을 키우자, 네트워크를 키우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밖에 비가 지금 조금씩 오고 있네요. 그제는 서울은 눈이 많이 왔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우리 또 한번 뛰어볼까요?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우리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지금 카메라 열실 수 있는 분 동영상 여시죠? 비디오. 김명훈 이대님 들어오셨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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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